자,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 제가 이 순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영입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조국 신당에 치여가지고 뭐 지지율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김수현님? 그게 굉장히 지금 힘들게 보여지는 게 이미 조국 신당 출연 이전에 예. 그 이낙연 대표 신당하고 합당을 할 때 이미 개혁 신당에 대한 기대나 불씨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다시 그거를 지피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거기다가 게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이렇게 나오고 보니 점점 지지율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다시 더 내려가는 이런 추세여서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역구에 비례 대신에 출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는 썩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준비 없는 변화였기 예.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그 이준석이든 이낙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한 변화된 어떤 롤 모델의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과감히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그 상극적인 양당 체제의 혁신 이런 것을 되게 예. 세게 내걸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역으로 보면 양당 중에 어느 당이라도 잘하는 당에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뭐 어떤 모멘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열석이라도 주면 우리 정치가 좀 선순환하는데 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했고 비판이 있든 없든 간에 이준석 그 이낙연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갔어야지 승부가 났다고 봅니다. 헤어지면 안 됐다는 말이죠. 예. 헤어지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낙연도 이준석 만나서 안 되고 이준석은 더 이낙연을 만났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자멸의 구조로 가져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미래에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제3지대가 된다는 것은 제3지대에 맞는 롤이 있어. 대통령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도 내각제를 하더라도 대선 후보감이 있는데 이준석 자체는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낙연 그 전 총리조차도 호남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전국적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난관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차라리 이번 총선 이후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개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보면 옛날 그 CF 생각이 나는 게 CF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여튼 빅텐트 치는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힘들게 만들었지 않나 만약에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려서 나가지 않고 좀 당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했으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한동훈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총선 끝나면 일단은 퇴각했다가 다시 적당한 시점에 등장하실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충분히 이준석 대표의 이제 공간이 열릴 수도 있고요. 저는 나갔다 하더라도 애초에 목표를 그냥 비례정당 정도 작게 잡고 길게 긴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이 잘 돼서 그게 당 밖에서 보수 정당의 매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이번에 다시 대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대구로 가는 그야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차차기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긴 호흡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만약 이번에 하성 동탄에 나와서 국회에 입성하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거기 가서도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화성을로 이제 갔는데 거기 국민의힘은 영입 인재인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죠.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또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일단 이제 3파전으로 봐야 되는데
진수위원님이 한번 쪽지게처럼 예측을 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가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원욱 전 평균 민주당 나이가 뭐 34세인가 그렇다고 주민들. 그러니까 전 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였는데요. 그나마 거기가 1대1 구도라면 또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약간 자객공천 비슷하게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3파전이 되면 더더욱 좀 승산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연구로 보면 수원, 화성, 동탄 음. 이쪽이 삼성전자 예. 그 반도체 예, 벨트이기도 예, 하니까 말하자면 회사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제일 유리한 유리하다. 선택을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뭐 적은 그룹은 아닙니다만 삼성이 주요하게 힘을 쓰는 동네이기도 하고 어허. 본인은 이준석 본인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이기 네. 때문에 연관성 뭐 반도체 벨트 양양자원까지 이어서 네. 용인까지 이어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옷을 입고 말하면 개혁신당의 옷을 입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네, 이준석 아쉬운 대표 부분이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되게 얄밉게 공천을 한 거죠.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을 또 딱 거기다. 야, 근데 어쨌든 뭐 여기 화성을 지역구도 이제 인천 계양을처럼 정말 굉장히 관심 가는 뭐 네.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정말 고심이 깊은 분이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서른 최고위원 또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과 연대하면서 이제 새 확장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에 탈락했는데 탈당해서 입당은 할 수 있잖아요. 출마는 네, 못해도. 그렇죠. 예. 그러면 번호를 예, 만드는 데는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호 3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빠를지 아니면 민주당의 민주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게 더 빠를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갑이 민주연대가 되고 을이 새로운 미래가 되는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의 민주연대가 통합되는 것보다는 현재 호남에서의 시그널 자체는 아직도 이낙연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조라면 홍영표 의원이 주도하는 네. 민주연대 또 김한정 서른 이런 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수로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수가 될 텐데 김종민 요쪽에 원수가 오히려 요쪽이 더 많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해체시켜가는 통합은 아마 호남이 동의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요, 그런 생각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모양 빠지는 게 처음에 새로운 미래 창당을 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합치면서 예. 당명이 개혁신당이 됐잖아요. 예. 근데 쪼개지면서 다시 새로운 미래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어젠가 발표 말씀하신 거 보면 민주연대랑 이렇게 되면 민주연대로 당명을 바꿀 네. 수도 있다. 그래서 한때 그래서 저는 이낙연 그 총리한테 좀 더 비판하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이석현, 조기숙 이런 분을 두는 것이 정말 최악입니다. 이낙연 그 총리 자체도 문제지만 네.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라면 새로운 사람을 양옆에 음. 앉혀야 돼요. 젊고 네, 네. 그나마도 이준석 당에 못지않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구성이 안 되고 조기숙, 이석현 이런 분이 옆에 앉아 있는 그런 정당은 새롭지도 못하고 그들도 볼 가치도 없는 당으로 이미지 메이킹 된다는 말씀. 좀 너무 심하게 너무 말씀해 가혹하게 죄송합니다. 말씀. 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호남은 보면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14% 정도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무당층이 거의 26%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이 그래도 이낙연 신당에 뭔가 마지막 기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호남 쪽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게 보이고 그게 이제 서울 지역의 저 민주당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연동돼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답변을 안 하거나 답변을 해도 민주당 지지 안 한다고 하는 약간 샤이
지지층화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략적 투표 성향,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하는 게 못마땅해도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대의 거기에 그냥 그 민주당 지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민주당 쪽 지지하는 게 훨씬 더 정권 심판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가 당연히 미래인데 미래가 지금 안 보이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한 50초 시간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이제 양당 대표가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각 당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를 꼽아 주신다면 먼저 김영규 의원님부터. 글쎄요, 이제 뭐 강약 그 대표들이 할 시간은 좀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지역구 안에서 인물 대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영등포를 가고 뭐 네. 양천을 가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야멸차게 컷오프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뭐 김영주 의원 네. 부분에 간다든지 네. 항의 지역구에 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보다는 정확하게 정조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심판이면 윤석열 심판에 맞는 네. 정책적 대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신수 의원님.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네. 서울이라는 지역은요. 개개인의 뭐 그 각 지역구에서 얼마나 네. 더 열심히 하는 이거보다 바람으로. 서울 지역 전체가 한 지역구인 것처럼 네. 바람으로 이리 저리 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10석 20석이 막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람이 무슨 큰 정책, 대형 정책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 말 실수, 뭐 행동 거짓 실수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절박한 심정을 조금 넘어서 해볼 만하다 요 수준이 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거는 방심하면 안 정말 금물이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